예, 안녕하세요. 예, 박명환 아카데미 유튜브로 활약하고 있는 박명환 야구TV 대표 박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중학교 때는 거의 이제 시합을 못 나갔죠. 그래서 시합을 못 나가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좀 많이 울었어요. 남들 안 보는 데서. 왜냐면 창피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만 해도 경기를 하면 학부모들이 찾아오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에서 이제 못 찾아왔었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희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박명환 선수를 만나는 날이에요. 네. 엄청 떨렸죠? 네. 박명환 선수랑 인사 나눌까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네, 중심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나이스. 그 유니폼이 제구력이 지금 보니까 거의 안정됐네요. 네. 던지는 거. 그 눈빛부터가 달라진 네. 것 같아요. 희영 군 뭐 또 다르게 궁금한 점은 없나요? 살이 안 찌면서 키가 클 수 있고 체력을 보완할 수 있는 식단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릴 때는 일단 칼슘이 좋은 우유를 좀 많이 먹어야 되고요. 키가 크면. 그리고 지금 지방, 탄수화물, 이제 단백질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요. 그 유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주 먹고 많이 먹고 그래야지 이제 성장을 하니까 피지컬이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이제 케어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운동이 끝나서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할 수 있죠. 여기서 잠깐! 키는 크면서 살이 찌지 않는 식단이 궁금한 방희웅 선수.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보건복지부 국가공인 영양사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 체력관리학회 NSCA 스포츠 영양코치 레벨2 자격증을 취득한 장한나 영양사. 대한비만학회의 정회원이기도 한 그녀는 현재 이화여자대학원에서 인상영양학 석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건강한 나 대표 영양사로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식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나를 만들어 드립니다. 건강한 나의 대표 영양사 장한나입니다. 네, 오늘도 다시 찾아온 선수들의 영양 솔루션 시간인데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희은 군이 살이 찌지 않으면서도 키가 크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걸까요? 네, 오늘의 주제 주니어 야구 선수의 살이 찌지 않으면서도 키가 크고 싶은 우리 희용 선수를 위한 영양 솔루션입니다. 희용 선수 어머님께서 식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그래도 식사 부분에서 영양사로서 도움을 드리고자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하면 좋은 부분은 없을지 눈 크게 뜨고 찾아보았는데요. 너무너무 잘 드시고 계셔서 혹시 어머니의 직업이 영양사는 아니신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영양사는 아니시고 전문 주부가라고 하셨습니다. 전문 영양사님께서 보시기에도 완벽한 정도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 희은 군의 평소 식단 함께 살펴볼까요? 네. 희용 선수의 식사에서 좋고 잘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규칙적인 식사로 8시, 12시, 7시에 식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식 섭취까지 1, 2회 정도 넣어서 드시고 계신 점인데요. 많은 체력 훈련과 운동으로 인해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글루코겐이 반복적으로 고갈되는 상황인데요. 중간에 운동 후에 간식을 섭취해 줌으로써 이런 것을 보충해 주시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간식 섭취가 중요하군요. 근데 희은 군은 간식으로 보통 어떤 걸 먹고 있던가요? 네, 간식을 보니까요. 바나나와 초코우유 등 탄수화물 등 위주로 낮았던 혈당을 이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간식들 위주로 섭취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잘하고 있는 점은 뭐죠? 네, 두 번째로는 반찬을 항상 3-4가지 정도는 오.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로 드시고 계신 점인데요. 특히 단백질의 경우 단백질 사이클을 다양하게 돌려서 예를 들면 생선으로는 연어, 고등어, 삼치, 고기로는 차돌박이와 안심, 삼겹살, 목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드시고 계신 점입니다. 또한 여기에 비타민과 무기질 섭취를 위해서 나물과 콩나물, 시금치 등 다양하게 드시고 있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아, 육류, 어류, 그리고 나물까지 다양하게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었네요. 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정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 보였던 것인데요. 바로 영양제와 섭취 타이밍입니다. 유산균의 경우 공복 아침에 드신 것이 참 좋았습니다. 유산균은 공복 아침에 섭취하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유산균을 섭취하게 되면요. 소화액으로 인해서 방해가 되어서 장까지 도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공복 아침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 저는 사실 유산균은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제 눈앞에 보이면 그때 먹곤 했거든요. 이제는 아침 공복에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칭찬드리고 싶은 점은요. 식사에서 5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을 몇 끼니 추가해서 섭취하고 하려는 점인데요. 식사를 거부하거나 편식하는 식습관보다는 다양한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식습관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어린이 녹용을 섭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희용 선수 식단에서 아쉬웠던 점은 없나요? 네, 이런 완벽한 식단을 가진 희용 선수에게도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항상 국과 찌개를 곁들여서 드시는 것, 그리고 밥에 국을 말아서 드시는 식습관이 아쉬웠습니다. 아,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거. 아,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요. 그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게 나트륨 섭취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개선해 주신다면 올바른 식습관이 형성이 되어서 어릴 때 식습관 플러스 이제 성인으로 되어서는 더 좋은 식습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먹으면 나트륨 섭취 이외에 더 안 좋은 점이 또 뭐가 있죠? 네, 국이나 찌개를 드심으로써 안 좋은 점은요. 늦은 시간에 이제 취침과 가까워지잖아요. 그 시간에 나트륨 섭취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야구 선수라는 직업적 특성을 보았을 때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흘리는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트륨 섭취는 필수적이지만 너무 과한 수준의 나트륨 섭취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짠 음식은 삼투압의 원리로 몸을 붓게 만들 수 있어서 붓기는 곧 경기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는 이 습관 한 가지만 개선시키면 아주 좋은 식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키가 크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키가 크기 위한 영양소는 바로 칼슘! 칼슘입니다. 네, 어릴 때 우유 많이 먹어라, 칼슘 많이 먹어라, 혹은 우리 엄마들 따라다니면서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우유 급식이 나오죠. 네. 심지어 우유를 집에까지 배달시켜서 먹는데요. 그 이유가 칼슘은 골격과 치아를 형성하는 데 주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유유나 유제품 같은 경우는 얼마나 섭취하면 적당할까요? 네, 칼슘은 우유나 유제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청소년기에 간식으로 드실 경우에는 하루에 1잔 또는 2잔까지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의 패스트푸드 섭취가 높아지면서 함께 마시는 탄산음료, 톡 쏘는 맛과 단맛 때문에 많이들 먹게 되는데요. 탄산음료에는 인 함량이 높아서 칼슘의 섭취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약간 조절하면서 드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칼슘. 그냥 우유만 마시면 될까요? 칼슘의 흡수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법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비타민 D 합성입니다. 얼굴은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요. 그 밖에 팔이나 목 같은 데는 햇볕을 통해서 피부로 직접 받아들이는 것으로 비타민 합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비타민 D 합성이 어려우므로 말린 표고버섯이나 말린 음식들을 섭취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칼슘의 흡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유에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면 과일 쉐이크에 우유와 이제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면 칼슘의 흡수도 높고 맛도 좋고 해서 일석이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또 다음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인데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는 리신, 아르기닌 등과 같은 아미노산으로 칼슘의 흡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비타민 C, 비타민 D, 그 다음에 아까 방금 뭐라 했죠? 마지막? 단백질. 네, 그럼 비타민 C, 비타민 D, 그다음 단백질이 이제 칼슘과 같이 먹으면 또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만 한다면 칼슘 섭취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희용 선수와 가족들을 위한 건강 식단 어떤 걸 준비해 오셨죠? 네, 오늘은 희용 선수와 가족들을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저녁 식사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밀푀유입니다. 저 밀푀유 진짜 좋아하거든요. 막 정말 즐겨 먹기도 하는데 이 밀푀유가 희용군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못 해봤어요. 우선 희용 선수의 고민이었던 살이 찌지 않으면서도 키가 크고 싶은 그런 희용 선수를 위한 메뉴인데요. 어떤 점이 좋죠? 밀푀유의 경우 다양한 채소와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 메뉴입니다. 이 밀푀유가 사실 대중적인 메뉴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 영양사님만의 비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국물은 저염 양념법으로 육수를 우릴 때 말린 표고버섯이나 다시마로 맛을 내고 그 밖에 필요한 간은 간장과 소금으로 약간 저염식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밀푀유에는 어떤 영양소가 들어가 있죠? 네, 밀푀유는 일단 채소와 단백질 섭취가 가능한 메뉴인데요. 그 중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칼슘과 키 성장에 관련 깊은 영양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말린 표고버섯의 경우 비타민 D가 풍부한데요.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소고기에 풍부한 아르기닌, 단백질 또한 칼슘의 흡수를 돕는 원인이 되겠고요. 또 평소에 짜게 드시는 식습관이 있어서 칼륨 섭취 또한 강조될 수 있겠는데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키도록 도와주며 보통 녹색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밀푀유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